2009년 1회 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2차원 배열 다이아몬드 채우기 배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오행오열 2차원 배열에 자, 그림과 같이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숫자를 채우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센터값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이 일어나는 다이아몬드나 모래시계 알고리즘을 정확히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본 강좌에서 공부한 다이아몬드나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형태였는데 자, 지금 보면 분기문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2차원 배열로 입력된 숫자를 보니까 일단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입력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 3, 5, 7, 9, 11, 13, 15, 17. 자, 이렇게 2씩 증가하면서 자, 홀수 형태의 숫자가 가로 방향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입력됐다는 이야기는 행을 고정한 상태에서 행 안에서 열이 돌아가겠죠. 자, 따라서 행고정 열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행과 열이 어떤 변수냐를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여길 보면 반복문이 안쪽에서 J값을 가지고 돌렸고 바깥쪽에서 S를 가지고 돌렸어요. 자, 우리 행고정 열 변하다라고 하면 반복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깥쪽에서 행을 고정시켜주고 안쪽에서 열을 돌려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행을 R 변수로 보자면 바깥쪽에서 R은 그리고 안쪽에서 열 C는 이렇게 돌려줬잖아요. 바깥쪽에서 행이고 안쪽이 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만큼이 계속 반복돼서 돌아가죠. 자, 순서도를 한번 분리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안쪽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바깥쪽 부분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쪽에서 J가 돌아가고 있고 바깥쪽에서 S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따라서 바깥쪽에 있는 행변수가 바로 S변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열변수가 J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S를 정의해주고 바깥쪽에서 분기문으로 S가 5보다 작으냐. 행고정이니까 1행부터 5행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J변수 열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의 시작값과 끝값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 J기 변수의 시작값과 끝값이 바뀐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볼게요. C라는 변수의 3을 초기값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3이라는 값을 R1 변수에 넣고 R2 변수에 넣었어요. R1 변수, R2 변수의 역할이 무엇일까 가만히 봤더니 이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대칭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양쪽 대칭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와 같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칭이 일어날 때는 순서도도 이러한 대칭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R1 변수 값이 바로 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게 R1 변수고 R2 변수가 바로 열의 끝값을 나타내는 끝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첨자 변수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가만 보니까 자, C값을 3을 받은 이유가 3열에서 시작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반복문 형태로 한다면 지금 S가 행변수라고 했으니까 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5행까지 가야 되죠. 1행부터 5행까지 2씩 증가하면 되겠죠.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행을 돌려주고 그 안에서 열을 돌립니다. 자, 열이 J라 그랬어요. 그러면 J 변수 값은 어떻게 돌려주면 될까요? 시작값과 끝값을 알아야 되는데 시작값과 끝값이 바뀌고 있죠, 지금. 그죠? 2열에서 4열까지, 1열에서 5열까지. 따라서 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변수가 R1 변수죠. 그리고 열의 끝값을 나타내는 변수가 R2 변수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수 처리를 하지 못하고 R1 변수와 R2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변화를 준 겁니다. 자, 전체적 흐름이 보이시나요? 따라서 S변수가 행변수고 행고정, J변수가 열변수, 행고정 열변화구나.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S변수는 당연히 0을 초기값으로 준 다음에 S만 보세요. 자, S만 보면 S 초기값 0을 주고 그리고 S는 S 플러스 1을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1행부터 시작될 겁니다.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맨 끝에 여기 분기문이 나오죠? S가 5보다 작으냐. 자, 먼저 선증가된 형태니까 S가 5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Yes이면 돌려줬어요. 따라서 S값은 1부터 5까지 가는구나. 따라서 S가 행이다. 찾았죠? 그 안에서 J는 R1 값을 받았습니다. 왜? R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 J는 R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R1을 초기값으로 받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로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J는 R1부터 시작해서 얘가 시작열입니다. 끝열을 나타내는 게 R2 변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정답 나오네요. 3번. J값을 R1을 초기값으로 받아서 언제까지 여기서 반복해서 돌려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R2 변수와 비교해야 되죠. 끝값입니다. 얘가 이전 우리 순서대로 치자면 스타트, 얘가 엔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J는 엔드, R2 변수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항상 대칭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자, 여기서 R2는 R2 플러스 1, 여기서 R1은 R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시작값을 보세요. 3열에서 시작해 3열에서 끝났죠. 3열에서 시작해서 3열에서 끝났어요. 2열에서 시작해서 2, 3, 4열, 4열까지 갔죠. 2열에서 시작해서 4열까지 갔죠. 1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돼서 5열까지 데이터가 입력됐죠. 1열부터 5열까지 갔죠. J값이. 다시 4열부터 3열입니다. 4열부터 3열, 다시 3열부터 3열. 그러면 딱 잘라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시작값이 3에서 2로, 2에서 1로. 자, 시작값 나타내는 변수가 일단 R1 변수였죠. 그러면 R1 변수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식 감소해야 되겠고. 그러면 R1, R1-1. 그 다음. 자, 끝값은 R2 변수죠? R2 변수인데 3에서 4로, 4에서 5로 계속 이식 증가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C는 3이에요. 따라서 이건 C 아니라 3으로 그냥 상수로 바꿔도 됩니다. C 변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상수 3을 쓰면 돼요. S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로 1이 왔다는 이야기는 S값이 3, 4, 5일 때 1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S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no가 됐다는 이야기는 S값이 1일 때와 2일 때 1이 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S가 1일 때, 일행일 때 1로 옵니다. 그러면 R1은 어떻게 될까요? R1은 3이었다가 2로 바뀌어야 되죠. 3에서 2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정답은 R1은 기존 R1 값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 일어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R2는 R2-1. 정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된 값을 보세요. 대입된 값 봤더니 1에서 3이 되고 3에서 5가 되고 5에서 7이 되고 7에서 9가 되고 이식 증가하죠. 자, 그리고 나서 n변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을 초입값을 줬네요. 마이너스 1을 초입값을 주고 여기서 n변수가 변화가 일어나고 n변수 값을 어딘가에 대입합니다. 배열에 대입하겠죠. 이번 정답 뭐가 될까요? A배열에 S행 J열이 되겠죠. A배열에 S행 J열에 n을 넣을 건데 n의 초입값 마이너스 1 줬어요.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맨 처음에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식 증가하죠. 자, 따라서 n은 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자, 이런 걸 유추해서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초입값이 마이너스 1을 줘야 n은 n 플러스 1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1의 전에서 1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n이라고 하는 1값을 A배열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흐름을 봤습니다. 자, 1번 n값은 이식 증가하니까 n은 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n이라고 하는 값을 S행 J열에 넣어줘야 되는데, 자, 바깥쪽에서 S가 돌아갔고 안쪽에서 J가 돌아갔다. 따라서 행고정 열변하니까 바깥쪽에서 돌려준 S가 행변수고 안쪽에서 돌아가는 J변수가 열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배열에 S행 J열로 n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맨 처음 1회전 때 S는 S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S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J는 R1 값을 받으니까 R1 값 C. 자, C는 3이 있었어요. 3이라는 값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J는 3열이죠. 1행 3열에 데이터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정답 다 보고 디버깅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J값은 끝값이 뭐예요? R2 값이죠. 자, 따라서 R2 변수 값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R2는 R2-1, 이쪽은 대칭이 일어나서 R1은 R1-1. 이렇게 대칭돼요. 여기서는 시작값이 빼지고 끝값이 더해지고, 반대로 가면은 시작값이 더해지고 끝값이 빼지는 겁니다. 얘하고 서로 대칭,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마지막 J값은 R2 값까지 가야 되니까 3번은 R2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디버깅 통해서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순서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은 정답이 맞는지. 자, R1 변수에 C 3을 입력받았어요. C 변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C 변수는 3을 입력받았고 3을 입력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R2 변수에도 C값 똑같이 3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는 S-1하니까 S는 0에서 S 플러스 1을 하니까 0에서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행이란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1행의 데이터 넣는 과정입니다. J는 R1 값을 받아요. 자, 따라서 J는 R1 값 받으니까 3을 그대로 받죠. 그리고 n은 n 플러스입니다. 자, n 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n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에 2 더해서 n 값은 1이 되죠. 그러면 A배열에 S행 J열, S행 J열, 1행 3열에 n값 1을 넣어라. 자, 따라서 n값 1이 1행 3열에 딱 들어오네요. 맞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J는 1 증가합니다. 자, J값은 3에서 4가 됐어요. 그런데 J가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R2는 끝열은 3열이에요. 끝열은 3열에서 끝나야 되는데 J값이 넘어가 버렸죠. R2 값을. 얘가 시작열입니다. 시작열. 얘가 열의 끝값이에요. 열의 끝열.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3열까지 입력돼야 되는데 J가 4가 돼버렸죠. J가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노가 돼서 나가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일행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S가 C보다 크거나 같으냐? S는 1입니다. C보다 크거나 같으냐? 노, 1이 오겠죠. 그죠? S값은 1이니까 이 C는 3으로 고쳐버리세요. 자, 따라서 S는 1이니까 당연히 노로 오겠죠? 그러면 R1은 R1-1, R1 값이 3에서 2로 바뀌고요. R2는 R2 플러스 1 되니까 4가 됩니다. 다음은 2열부터 4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 상태로 S가 5보다 작으니까 돌아와요. 보세요. 돌아와서 S가 1 증가합니다. 자, 이제 2행이에요. 2행. 자, 1행 끝났으니까 이제 2행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가 2가 돼요. J는 R1 값을 받아요. 자, 따라서 J는 R1 값 받으니까 열의 시작값 R1에 있겠죠. 자, 따라서 R1 변수 값 2를 이렇게 받아와요. 2열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N이 2 증가합니다. 자, 입력될 값은 3입니다. 이제 2 증가돼서 그러면 A 배열의 S행 J열, S는 2, J도 2. 아, 2행 2열에 N 값을 대입해라. 3이라는 값이 2행 2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J가 1 증가합니다. J 값은 2에서 3이 되죠. 자, J가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R2는 4예요. 4열까지 가야 됩니다. 자, 아직 J는 3이니까 yes로 돌아가죠. 그러면 N은 N 플러스 2가 돼서 3에서 N 값은 5로 바뀝니다. 그러면 A 배열 S행 J열. 자, S행 2행 3열이죠. 자, 행은 2행으로 고정됐고 열값이 3열이 됐어요. 2행 3열 여기죠. 자, 여기에 N값 넣어라 그러면 5가 딱 들어가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J가 1 증가하니까 J값은 4가 됩니다. 자, J가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J값이 R2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렇죠. R2 값은 4입니다. 4열까지 가야 되는데 J도 4니까 yes로 가죠. 아하. 자, yes로 가서 N이 2 증가되니까 7이 되죠. 그 7이라는 값이 S행 J열. 어디 갔어요? 2행 4열. 자, 행은 2행으로 고정됐고 4열로 들어가서 7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J가 후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J값이 4에서 5가 돼요. 그럼 여기로 왔을 때 보세요. J는 5, R2는 4죠. 4열까지 가라고 했는데 J값이 이제 5가 됐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종료됐죠. 2행까지 입력이.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S가 3보다 크거나 같으냐. S는 2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2행의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3보다 크거나 같으냐. 노로 오죠. 그죠? 노로 옵니다. 1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S값이 1일 때와 2일 때는 이쪽으로 와요. S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하면 S값이 3일 때와 4일 때, 5일 때는 1로 옵니다. 자, 따라서 1로 왔으면 R1이 마이너스 1이 일어나고 R2가 1 증가하니까 R1은 마이너스 1 돼서 3으로 바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자, 2에서 마이너스 1 되니까 R1 값은 1로 바뀌고요. R2 값은 여기서 플러스 1 되니까 5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돌아와서 S는 S 플러스 1 되니까 이제 S가 3으로 바뀌면서 이제 3행으로 입력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J 값은 뭘 받아요? R1 값을 받으니까 R1 값 1열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R1 값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R2까지. 따라서 5까지 가겠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R2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이제 대입하겠죠. 그럼 1열부터 5열까지 N을 계속 2씩 증가하면서 9, 11, 13, 15, 17이 쭉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S값이 지금 3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yes로 와야 됩니다.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이 플러스 1 되니까 R1이 이제 1에서 2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S값이 마이너스 1 되니까 5에서 4가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2열부터 4열까지 데이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이 디버깅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차라리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초기값. 자, 따라서 이건 너무 쉽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상반되고 얘하고 얘하고 상반되죠. 그죠? R2 값, 끝값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끝열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자, 시작열은 감소해야 되죠. 3열, 2열, 1열. 그죠? 그러니까 그냥 R1-1 너무나 당연하고. 자, 대칭 일어나잖아요. 얘랑 대칭 일어나면 R2 플러스 1이면 반대로 얘는 이쪽에서는 R2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이쪽 부분 찾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어차피 시작값이 감소하다가 시작값이 감소하죠. 끝값은 증가하죠. 끝열은. 그러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시작열이 증가해야 되죠. 1열, 2열, 3열. 근데 끝열은 5열, 4열, 3열로 감소해야 되죠. 이거 찾긴 너무 쉬워요.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런 거 가로쳐서 나오면 어려워요.
이때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S값이 1, 2일 때는 1위로 오고요. S값이 3, 4, 5일 때는 1위로 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미 데이터를 다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하는 R1, R2 값은 다음에 사용할 R1, R2 값이에요. 일행의 데이터 다 넣은 다음에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R1, R2 값, 여기서 R1, R2 값, 자 3부터 3까지였는데 그 다음 R1은 이제 2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R2는 4로 바뀌겠죠. 자 따라서 2열부터 4열이라고 하는 이 R1, R2 값은 다음 이행에서 사용할 값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저보고 출제를 했다면 여기에 가로를 쳐버릴 겁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낼 거예요. 여기에 초기값 찾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찬찬히 보시면서 천천히 디버깅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했던 디버깅 방식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문제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